안녕하세요. 우리 전통의 숨은 재미를 온몸으로 느껴보는 전통체험 뿌리 깊은 나무의 남경주입니다. 저는 유시연입니다. 네, 유시연 씨. 네. 요즘 이 젊은 층에게는 어느 해부턴가 해외 배낭여행이 아주 낯설지 않은 그런 여행 문화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렇죠. 유시연 씨는 만약에 해외를 나가신다면 네. 가장 먼저 찾아가고 싶은 곳이 어딜 것 같아요? 여행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요. 네. 기본적으로 저는 가면은 유적지나 박물관을 먼저 가는 편이에요. 남경주 씨는요? 그래요? 네. 저는 일단 음식점을 먼저 찾거나 음식점. 그리고 네. 또 공항에 내리면 화장실을 먼저 가보잖아요. 아, 음식점이나 화장실. 예. 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으시네요. 글쎄 그런 네. 것 같아요. 근데 유시현 씨 말이 맞는 게 그 나라를 이해하기에는 그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전통과 문화는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그런 그 하나의 언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전통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오늘도 여러분께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셔야죠. 동국대학교의 손연칠 교수님이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우리 뿌리를 공부한 후 새로운 창작 작품을 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나온다 그래서 설렘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하나의 언어, 전통체험. 오늘 네 번째 순서인데요. 네. 체험할 전통과 그리고 오늘 전통체험단 4기는 어떤 젊은이들인지 자, 전통체험 공개해 주세요. 궁궐이나 사찰의 장엄함과 화려함을 드러내주는 단청은 처마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조형물의 채색에도 쓰이는 등 폭넓게 활용됐다. 단청은 우주의 질서를 상징하는 청, 백, 홍, 흑, 황의 5채를 기본색으로 한다. 단청 채색법에선 화려한 미 추구뿐 아니라 건축물의 부식을 방지하고 충해를 막기 위한 조상의 지혜를 읽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요즘의 신세대들 단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단청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주세요. 제발. 단청이요. 저 수업은 나 없이. 들어봤죠? 예. 단청에 대해서 아시는 거 한마디만 해주세요. 못 들어봤는데. 청의 반대. 단청이 뭔지도 모르는데 한자는 어찌알리요? 이게 맞춤 뭐 선물 있습니까? 자, 여기 신세대를 대표해 단청 체험에 도전할 6명의 미술학도가 뭉쳤다. 저희도 아직 단청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배우겠습니다. 출발! 힘찬 출발 소리와 함께 단청의 세계로 들어갈 준비를 끝낸 전통체험단 4기 그들을 소개합니다. 네, 아유 씩씩합니다. 자, 뿌리 깊은 나무 전통체험단 4기 오늘은 홍익대학교 회화과 학생들이 아주 멋진 학생들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모습이 이 뭐 깃발도 들고 대단했죠. 네, 무슨 그 탐험대가 꼭 어디 미지의 세계로 탐험을 떠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김준식 군 처음에 어떤 각오로 떠났어요? 처음에 저희가 각오가 대단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제대로 한번 배워보자고. 예. 그리고 약간은 만만하게 보는 것도 있었죠. 근데 그렇게 힘든 줄은 몰랐어요, 진짜. 저 손 교수님께서 이 처음에 이 단청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단청이라 그러면은 건물에 도색하는 걸로 간단히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속에는 회화적인 요소가 대단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특히 회화하는 학생들이라 그러니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네. 단청이 생각보다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그래요. 단순히 도색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네. 그렇다면은 전통체험단 4기 홍익대학교 회화과 학생들은 어떻게 체험을 했는지 전통체험 현장을 보여주세요. 반도 끝 고요하게 펼쳐진 바다가 있는 충절의 도시 여수. 체험단이 찾은 곳은 여수의 명소 흥국사다. 흥국사, 사찰을 둘러싸고 있는 영치산의 도움 때문일까? 흥국사는 천신과 의천 두 화승이 단청한 보물, 호불 탱화가 300년의 세월 속에서도 고이 간직돼 전해지고 있다.
비, 바람, 세월 속에 자연의 빛으로 변한 흥국사의 단청. 여기서 무슨 단청 작업한다는 얘기 듣고 왔거든요. 아 단청. 예. 우리 전에 큰 데에서 안 해요. 흥국사에서 안 하고 여기가 8분 능선에 가면은 예. 오소람이라는 남자가 있어요. 도소람이라고요? 네, 저희도 흥국산자로 갔는데요. 가서 보니까 그 흥국사에 포함된 도소람이랑 암자라 그러더라고요. 예. 어두운 산길. 체험단의 발걸음은 자꾸 무거워만 지고. 단청을 만나기도 전에 지치는 건 아닌지 은근히 걱정되는데 예, 흥국사에서 출발해갖고 도소람에 한 2시간 정도 후에 도착했어요. 한참 올라갔어요. 늦은 저녁. 산사를 울리는 예불 소리. 단청을 시작한 지 언 25년. 박현수 선생의 정성스런 저녁 예불을 지켜보는 우리의 전통 체험단. 단청의 세계 첫 발을 내디딘 양 벌써부터 긴장된 표정이다. 단청을 하고 불화를 그리고 부처님 조성을 하는 사람들을 옛날에는 그 화원이라고도 그러고 또 불모라고도 그랬어요. 이 세속에서 가졌던 마음들을 깨끗하게 오늘 씻는 의미에서 오늘 여기서 108배를 하십시오. 단청을 배우겠다고 험한 산을 올라온 젊은이들에게 제일 먼저 108배를 시키신 선생님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 그건 아마 자신을 바닥까지 낮추는 반복된 동작으로 세속의 108가지 번뇌를 떨쳐내고 나서야 붓을 잡았다는 옛 예인들의 정성을 알려주고 싶어서일 것이다. 절하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딴 생각도 많이 났는데 예. 계속 집중이 돼가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다 하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도 개운해졌어요. 영치산을 휘감은 안개 사이로 떠오르는 아침에는 본격적인 단청 체험의 시작을 알려주고 우리의 체험단도 작업장으로 나섰다. 선생님 인상이 참 좋으세요, 그죠? 예, 진짜 인자하세요. 공기가 너무 맑은데요. 안녕하세요. 뭐 하실 수 있겠어요? 장비 아저씨가. 체험단 손에 제일 먼저 주어진 건 붓이 아닌 사포. 여기서 잠깐 단청의 작업 순서를 살펴보면 첫째, 사포로 단청할 곳을 청소하는 면닦기. 둘째, 바탕색을 칠하는 가칠. 셋째, 그려놓을 문양을 조개가루로 찍어내는 타초. 마지막으로 채색의 작업이 이어진다. 지금 하는 작업이 면닦기 작업인데요. 낡은 단청을 얼만큼 사포로 깨끗이 다듬냐에 따라서 새 단청의 수명이 좌우된대요.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로군요. 네. 아유, 우리 지연이 형 힘들겠어요. 하얀 가루에 그냥 제일 열심히 했나 봐요. 어렵지 않았어요? 많이 해봐서요. 어렵진 않았는데요. 남자들이 키가 커서 구부리고 하려니까 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남 걱정까지. 학교 수업에서도 지겹게 하던 사포질을 이곳에서도 하게 되다니 자꾸 사포의 먼지만 털어내는 종화. 슬슬 면닦기에 정성이 떨어진다. 후배 종화를 위해서 준구가 분위기를 띄우고 쓱싹쓱싹 사포 소리를 가락삼아 남학생들의 발장단이 시작되는데 뭐하고 있는 거야? 반장님의 고함 소리에 기가 죽은 삼총사. 기와 및 구연 하나씩을 잡고 박자 맞춰 빠르게 손을 움직여 보는데 그 순간 정성을 해서 안 돼요. 이거는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 애들 복당에서 108배 그 마음으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좀 그렇게 깨끗하게 해요. 저희는 빨리 하는 것만이 다 좋은 줄 알았는데요.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정성껏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서둘러 해서 좋을 것 같았어요. 저 허리 굽는 거 보세요. 민부하면 잘하겠어요. 그죠? 반나절 사포질에 눈사람이 돼버린 지연이. 어느덧 작업은 단청할 부분에 적착제를 칠하는 호스로 넘어가고 있다.
지금 하는 작업이 그 아까 사포질 했을 때 그 남는 가루를 다 잠재워주는 작업이에요. 네. 채색하기 전에 아주 여러 단계를 거치네요. 단청이나 사람이나 기본이 잘 갖춰져야 겉맵시가 나는 법. 단청의 화려함이 돋보이는 이유도 이 바탕색 때문이다. 내려가기 싫어요.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오전 작업에 참으로 나온 수박. 이상하게 밀가라지 같이 그려놨어. 그리고도 내가 보고 야 이거 정말 용을 참 멋지게 그렸다. 정말로 잘 그렸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용이 아니야. 꼭 밀가라지 같아. 선생님 그게 무슨 용입니까? 그러면은 내가 여러분들 할 말이 있어. 너희들 용 봤어? 너희들 용 봐서 할 말 없잖아. 7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 용이라는 어떤 그 상징 이미지가 용은 머리에 뿔이 나 있고 눈동자는 푸리푸리하고 몸에는 뱀 몸뚱아리 같으면서 비늘이 있고 빨이 나 있고 예주를 갖고 있거든. 그게 벌써 규범이 딱 확립이 돼 있다는 얘기다. 그게 전통이에요. 조율 같은 게 전통에 대해서 많은 걸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아져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있지만은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다는 얘기라. 그러니까 이 용을 그리고 또 용 같잖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듯이 용 안 봤지만 용 같다고 우리가 느끼거든. 요 색깔은 요 뒤에가 진한 색깔이에요. 요 색깔보다. 그래서 이런 색 배열하는 게 색상 자체가 전부 다 이것도 연한 색깔에서 진한 색으로 이런 복화색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전통적으로 되어 있지만 이걸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의해서는 이걸 딴 방식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야. 숙제를 내가 하나 내줄게. 숙제란 말에 눈이 동그래진 준구와 종화. 혹시 어젯밤에 108배를 또 하라는 건 아니시지? 근데 이걸 안 하면은 본색을 할 수가 없어. 자녀들도 이렇게 붓으로 이걸 선생님의 숙제는 바로 단청 문양 습화. 붓을 사용하는 법을 요걸 자꾸 하다 보면은 붓을 사용할 줄 아는 필력이 생긴다 이 말이야. 습화는 단청장의 필력을 키워주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손 안 떨리냐? 나 대땅 떨려. 가는 선 하나를 그었더라도 힘 들 것과 날 것이 정확해야 하고 붓을 움직임에 주저함 없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초보 체험자들에겐 그게 생각 같지 않다. 못 빠져나간 것 같아. 잘 되는 것 같아요. 체험단이 잘 하고 있는지 살피러 나오신 선생님의 시선이 종화의 습화에 멈춰졌다. 이건 너무 직선이라 갖고 재미없어. 빨리 끝내려고. 곡선 습화를 하랬더니 직선을 먼저 그렸던 종화. 선에도 하늘짝이 힘들듯이 선 긋기가 힘드는 거야. 그러고 선이 그렇게 살아 있어야 돼. 선이 구불구불하면은 그 맛이 안 난다고. 그 같은 느낌이 들잖아. 응? 이걸 이렇게 꺾여버리고. 전통을 배워보겠다는 온 마음을 붓끝에 실은 우리의 단청 체험단들. 이들의 전통 체험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네. 아주 잘 봤습니다. 그 붓을 잡은 네. 손매도 굉장히 야무지고 그죠? 표정들도 굉장히 아주 비장한데 네. 유난히 눈에 띄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맞아요. 숙제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숙제를 해야 돼 이런 표정. 그렇죠. 그러고서는 뭐 직선은 뭐 재미가 없어서 빨리 끝내버린다던 그 학생이죠. 예, 박조한 군. 아니 뭐가 이렇게 힘들었어요? 예, 그 선을 그을 때요. 그 중필로 선을 그려야 되거든요. 예. 그럴 때는 팔에 힘을 딱 적당히 주고 예. 그어야 되는데 그게 팔에 힘 조절이 잘 안 돼 갖고요. 예. 힘을 많이 줬다 적게 줬다 해 갖고 선이 많이 떨린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마음에서 네. 그 호흡이 딱 정리가 돼야지 이렇게 한번 쫙 한번 이렇게 그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종화군이 일단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마이크를 이렇게 잡은 손이 적당히 지금 힘이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근데 직선은 그렇다 치고 예. 곡선을 그리는 거는 어땠는지 우리 지연이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예, 이게 선생님께 내주신 숙제 중에 일부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곡선에서 이렇게 붓을 잡고 그리려니까 손목을 돌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여간 힘들지 않더라고요. 굵기도 일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거기서 이제 필력이 중요하다는 걸 좀 느꼈어요. 필력. 손 교수님, 예, 그 필력 작업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필력이라는 것은 그 작가가 내면에 생각하고 있는 정신 세계를 손으로 전달돼서 다시 그것이 붓끝으로 옮겨져 가지고 표현돼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수십 번의 수천 번의 단련을 통해 수련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서양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붓이 빳빳한 붓과 이것은 전혀 힘이 없는 모필인데도 마치 그러한 선을 그듯이 힘 있게 그려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필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아주 좋은 경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단청이라 그러면은 보통 채색을 칠해 놓고 나서 그 사이를 마무리해 줄 때 저 꼭 먹선이나 북선이 분선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올바르게 곧게 똑같은 두께로 그려지지 않을 때는 여태가 칠해놨던 게 다 엉망이 돼버리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수없이 여러 번을 연습한 후에 필력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우리 체험단 사기 친구들 보니까 가는 날부터 여러 번 한 게 하나 있어요. 저를 108번이나 했잖아요. 108번 하고 나니까는 어떻든가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일단은. 그리고 근데 하고 나니까 그런 기분 있죠. 그 축구를 한 게임 했을 때와는 다른 기분. 땀이 같이 나지만 마음이 점점 더 편안해지고 차분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때. 그렇죠. 아까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정신에서 나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정신을 아주 맑게 그리고 차분하게 가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단청의 고운 색깔들이 정신이 그대로 드러나서 나오게 되는 건가 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그 전에 여러 과정들을 거친 것 같았는데 그 얘기를 우리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해리 친구? 저희가 한 작업은 새 건물에 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단청이 돼 있던 것에 다시 칠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벗겨내는 그 사포질하는 그 작업도 거기에 또 바탕칠, 그러니까 가칠하는 작업, 타초 작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작업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단청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이렇게 화려하게 그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가 얘기한 것이 맞는지 교수님한테 한번 확인을 하죠. 그래요. 단청이라는 크게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음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계시는 사찰이나 궁궐, 왕이 계시는 곳, 그런 곳에만 단청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도 민간에서는 단청을 못하게 법으로 금지돼 있었고요. 그런 장음 목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목재 자체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요소가 쭉 전래되어 오면서 변화되어 왔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은 변화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를 보면 또 조금씩 변화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좋은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이미지가 제시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체험을 하다 보면 아까 우리 해리도 궁금증이 생겼던 것처럼 아마도 또 다른 궁금증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궁금증 있는 친구 혹시 없어요? 예, 제가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요번에 작업을 하면서 기간이 좀 짧았기 때문에 단청을 그냥 그리는 작업만 할 수 있었지 그 하나하나의 문양의 의미를 알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했거든요. 그런 문양의 하나하나의 의미를 되게 알고 싶었고 궁금했어요. 아니 사실은 문유진 양만 궁금한 게 아니고 저도 이 단청의 문양에 따라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니까 사실 저도 궁금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남경주 씨 입고 계신 이 스웨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면은 그 단청의 문양에 얽힌 궁금증은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 문양이라는 것은 그냥 그려진 걸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집중 탐구. 문양을 읽으면 소망을 이룬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집을 짓고 단청을 할 때 특별히 어떤 문양을 그려 넣을까에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단청의 문양에 특별한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단청의 문양들은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을까요? 대략 삼국시대부터 지금의 문양들이 쓰이지 않았을까 하고 전문가들은 추측합니다.
단청의 문양은 크게 두 종류, 기하문과 자연문으로 나뉘는데요. 단청의 유토피아성과 기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종류 중 첫 번째, 기하문을 살펴보시면요. 기하문은 반복된 직선과 곡선으로 이루어졌고요. 왠지 느낌이 환상적이죠? 아마도 단청의 유토피아성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하문과 달리 자연문은요. 사람들이 흔히 길상이라고 부르는 학, 용, 거북이 등의 동물 문양과 연꽃, 석류 등의 식물 문양으로 분류됩니다. 그중 몇 가지 문양의 뜻을 살펴보죠. 제일 먼저 단청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는 연꽃 무늬.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도 곱게 핀다 해서 군자의 도리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궁궐에서는 어떤 문양들이 가장 많이 사용됐을까요? 국가 최고의 통치자를 상징하는 바로 용 문양입니다. 이외에도 연꽃 받침 속에 그려진 성류는 다산을 의미했고요. 꽃잎이 풍성한 모라는 부귀를, 그리고 신선 문양은 천년을 산다는 전설 때문일까요? 장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당추 문양인데요. 상상 속의 식물로서 유토피아를 의미하고요. 무한한 번영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단청의 문양엔 이런 소망과 기원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건축물을 화려하고 장엄하게 꾸미는 것이 단청의 첫 번째 목적이겠지만 기원을 담은 문양들에서 우리 조상들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아셨죠? 그 단청의 문양들이 그냥 그려진 게 아니라는 사실. 네, 정말 잘 네. 봤어요. 아니, 그 각각의 문양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 처음 알았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는 혹시 어디 이렇게 절이나 또 그런 그 암자에 이렇게 가서 단청을 보게 되면 한번 이렇게 무슨 고대 상형 문자 푸는 것처럼 한번 의미를 이렇게 풀어봐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번영의 의미가 있구나, 그렇죠. 장수의 의미가 있구나 하나씩 생각해보는 재미도 흥미롭겠죠? 네. 자, 그러면은요. 손 교수님께서 제가 또 풀어놓은 사실에 대해서 덧붙여서 설명 말씀을 해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많은 자료를 조사하셨군요. 네. 예, 학 같은 것이 많이 등장한다나 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 신앙적인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은 우리가 저렇게 전통을 공부하고 자료 조사해서 그것을 현대화시키는, 그리고 우리 것만의 디자인, 동양적인 채색을 담은, 의미를 담은 그런 디자인이 개발됐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네. 거기에 실용성까지 더하면은 그렇죠. 정말 좋을 텐데. 실용성, 예. 그 말씀 잘하셨어요. 네.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게 있거든요. 첫 번째, 짜자잔, 보세요. 우! 와. 예쁘죠? 예. 바로 이게 단청의 문양을 우리가 실생활에 쓰는 제품들에 응용한 거거든요. 여기 우산도 있고요. 과자 담는 그릇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과기에도 쓰이고 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겠죠. 예, 7번 문양이 많이 들어가 있군요. 네. 선생님, 그런데 이런 문양은 어떤 문양인가요? 이것은 단청에 들어가 있는 머리 부분에 들어가는 머리초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것은 연꽃을 상징하고요. 연꽃 이파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결을 상징하는 휘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아름답네. 근데 이게 네. 실제로 만약에 다 그리게 되면 정말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지만 또 그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단청은 말이죠. 딱 보면은 우선 가장 먼저 이렇게 첫 인상이 화려하다. 아름답다. 색깔이. 네. 예,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 여기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건 제품이라기보단 작품이라고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보니까 아주 정성스럽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네. 바로 단청이 그대로 기물에 옮겨져 왔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보면은 여기도 저 7번 문양이 있고요. 네. 또 여기 보면은 이건 연꽃 문양을 그대로 했고요. 네. 제일 저쪽 기둥에는 보면은 등잔이군요. 그런데 그건 단청이 그대로 돼 있으면서도 종이를 겹붙여서 네. 상당히 가까이 우리가 단청을 맛볼 수 있게끔 돼 있고요. 네. 이 작품을 보니까 매우 제가 인상적으로 봤는데요. 네. 단청의
그대로 원용을 했지만은 그 속에는 동물도 변형시켰어요. 네. 그래서 아주 현대적인 감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오늘 감탄을 끊지 못하시네요. 근데 우리 학생들도 이번에 그 단청 체험을 하고 왔잖아요. 네. 실제로 그 단청 색깔에 대해서 뭔가 그 배운 그 지혜들이 있을 텐데. 단청색은 되게 화려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자세히 보면 5색깔밖에 안 쓰여요. 예,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기본색 3색하고요. 그리고 검은색하고 흰색이 이렇게 포함돼서 5가지 색깔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조상님들이 색을 쓰는 지혜가 정말 남다르고 정말 신비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체험하기 전에 그런 걸 아셨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약간 촌스럽다는 느낌도 받았는데 예, 가서 봤더니 약간 정말 뭐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화려하면서도 단아한 느낌 그런 거 색감의 그런 정겨운 느낌이랄까 조상들의 아무튼 그런 신비한 색 사용을 좀 느낀 것 같아요. 뭔가를 얻어오긴 그렇죠. 왔어요. 우리 친구 얘기를 듣고 보니까 다음 체험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거 있죠? 예, 목조 건물을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하는 단청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채색 작업이 아니라요. 기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저희가 작업한 그 노력의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통 체험 보여주세요. 새벽 5시 어둠을 깨우는 스님의 목탁 소리로 산사의 하루는 시작되고 아침 참선을 위해 법당에 모인 체험단. 그러나 아직 한 자리가 채워지지 않았다. 단청 작업에 제일 열심이던 지연이의 자리다. 새로운 체험에 몸이 고돼서일까? 부시시한 모습으로 나타난 지연이. 하지만 전통을 배우겠다는 처음의 각오가 꺾인 것은 아니다. 나고자 하나 없이 체험에 성공하길 빌어보는 6명의 아이들. 매일 불규칙한 생활을 하다가요.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힘들죠. 오늘로 단청 체험은 3일째. 선생님의 배색 강의로 하루가 시작됐다. 그런 의미가 더 강한 것 같아요. 바위 가루 같은 것도 그냥 갈아서 쓰고 녹색 계통 같은 거는 구리에 이 녹이 쓰는 걸 갖다가 그것을 또 만들어서 그걸 또 쓰고 그렇게 다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천연 안료가 굉장히 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지금은 화공약품입니다. 이게 전부 다. 오체 같은 거는 다 5가지 방위에 5가지 색깔이 있잖아. 동천령, 수백호, 남주작, 북현무. 동쪽에는 푸른색, 서쪽에는 흰색, 남쪽에는 붉은색, 북쪽에는 검은색, 중앙은 황색이야. 이 5가지 색깔만 있으면은 모든 색깔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래서 5가지 원소에 원고. 밀가루 반죽하는 거 아니야, 넌 괜찮아. 지금 만료랑 악효랑 섞는 작업인데요. 네. 정성껏 하지 않으면 좋은 채색을 낼 수 없다고 그러는데요. 저기에도 역시 정성이 필요하군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봐야지. 입자가 망울망울 졌잖아. 이런 게 많으면은 곱지를 못하지.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조화가 안 되지. 그리고 그런 것까지도 자기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경험이 있어야 돼. 채색을 하기 전 필요한 작업은 타초. 타초는 바탕에 그려놓을 문양의 초안을 따라 바늘구멍을 내주고 조개가루가 담긴 주머니로 두드려준다. 타초된 바탕 위에는 하얀 점선의 문양이 드러나게 된다. 타초가 끝난 한쪽에선 채색이 시작되고 타초 후에요. 선을 따라 채색을 시작하는데 채색에는 연한 색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야, 저 자세가 참 인상적이네요. 예, 저기가요 너무 위치가 높아갖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키가 큰데 그래갖고 저런 자세가 아니면은 채색을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예, 저희는 초보자라서 아주 힘들었어요. 문양이 점점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예.
오전 작업 후에요. 선생님께서 또 다른 숙제 하나 내주셨거든요. 또 숙제. 종화가 제일 싫어했겠네요. 놀랐겠어요. 바로 요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금 소로 부지에 있는 전통 어떤 단청 문양을 보고 여기서 느끼는 것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개성으로 해서 개성을 살려서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갈 때까지 작품을 완성해서 나한테 제출해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안 그러면 한옥의 지붕과 석가래를 연결해주는 소로. 선생님이 주신 단청 체험의 마지막 과제는 체험단 각자의 개성에 맞는 소로 단청이다. 어떤 통합적으로 한번 이걸 한번 이렇게 봐요. 뭐 이렇게 만들든지 그렇게 다 해주시면 안 그러면 또 이렇게 뭐 하든지 우리는 고정관리면서니까 우리보다도 더 멋진 작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내가 한번 기대 한번 해볼게요. 제출해요? 소로 단청의 과제를 받은 체험단은 돌산도를 찾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휴일 나들이 나온 가족들의 얼굴에 단청 문양을 그려주고 사람들의 반응 속에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함이다. 너무 좋은 생각이네요. 글쎄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아주. 너무 예쁘네요.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별로 호응이 없을 줄 알았는데 너무 이쁘다고 막 사람들이 어른이나 아이들 할 거 없이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늦은 밤 체험단의 숙소는 소로 단청에 대한 토론이 한창인데 무한하게 그래, 나도 그런 부분에 되게 많이 놀랐어. 솔직히 단청은 이렇게 절에만 있는 어떤 화려한 그런 문양인 줄 알았는데 주제를 뭐 각자의 유토피아. 그럴 수도 있고. 각자의 유토피아를 주제로 삼아 단청을 해보자는 막내 준식이의 아이디어. 지원이 말은 아까 우리가 그냥 평면으로 디자인을 하는 것과 입체적인 이런 시류까지 우리는 제시를 며칠 동안의 체험에서 각자 느낀 바가 많은지 체험단의 토론이 무척이나 진지하다. 그림이 합쳐졌을 때 나오는. 이른 아침 각자의 소로 단청에 정신없는 아이들. 전통으로 내려오던 문양은 익숙할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 막상 자신의 유토피아를 표현하려니 만만치가 않다. 자신이 도안한 단청 문양이 어떤 느낌인지 스님께 평가받고 싶은 준식이. 이에 뒤질세라 준구와 종화도 끼어드는데 스님의 눈엔 전통을 배우겠다는 젊은이들의 단청 모두가 예뻐 보인다. 그게 좀 거슬리나 봐요. 도소람의 단청은 이제 막바지 기화 작업에 이르렀다. 이거까지 할 수 있으면 단청을 많이 배우는 거예요. 저 먹기화 작업은요, 문양과 문양 사이에 들어가는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흰색과 검은색이 이렇게 잘 윤곽을 잘 따가지고 색이나 형태를 좀 더 또렷하게 뽑아내는 기능을 해줘요. 만들어 잘 안 되지. 지금 청소부터 하고 일단은. 자, 시간 없어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기와 석가래, 기둥 등 집의 부분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단청 작업의 특징이다. 아이들에게 또다시 사포질이 주어졌다. 일단 사포질 다 하라 그랬어요. 너 혼자서 고생하긴 싫어갖고 저희 또 사포질 하라고 그래갖고요.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지연이만 채색 잘한다고 가더라고요. 되게 부러웠어요. 계속된 작업에 어느덧 저녁이 됐다. 오색의 단청으로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의 도서람. 서툴렀던 체험단의 손끝도 이젠 제법 빠르다.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는군요. 네. 뭐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그죠? 그렇죠. 네.
마지막 작업에 아주 열심입니다. 종아 눈빛 좀 보세요. 이야. 어제 밤늦게들까지 다들 참 고생들 많이 했는데 보니까 어때요? 그래도 이 여러 날 걸려야 될 걸 여러분들이 수고들 많이 했어요. 자, 고생했어요. 고생 먼저 바로 해왔어. 숙제 검사 시간이로군요. 전통적으로 하긴 네. 했는데 누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선생님? 이게 다 잘했어. 뿌리에서 새로운 뿌리가 나고 또 새롭게 전복이 돼 나가야 되지. 그 뿌리 자체를 부정해 버리면은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배우고 가는 그 목적을 그런 데서 어떤 의미를 한번 찾아보라고. 뿌리 없는 나무에 열매가 맺힐 수 없듯이 전통을 모르고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없다. 짧은 시간, 단청 속에서 전통을 찾고자 했던 우리의 체험단. 그들의 기억 속엔 이 순간이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네. 저 뿌듯한 얼굴 좀 보세요. 그렇죠. 눈망울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욱더 초롱초롱 빛나는 것 같아요.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 뿌리를 부정해버리면 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맞죠. 라는 그 말씀이 가장 가슴에 와닿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 정말 힘들게 만든 그런 것들이 정말 나중에 우리에게 진짜 즐거움과 또 아름다운 어떤 그런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그 문구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모든 잘 만든 것에는 항상 자연스럽게 존경심이 따른다. 우와. 예, 그런 말귀가 생각이 나는데 정말 보기에 아름다운 것은 또 그 이면에 어떤 그런 그 어떤 고통이라든지 정말 그런 어떤 노력이 숨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체험단 사기 중에서 제일 고생한 것 같은 종화에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단청은 이제 처음부터 전 한 번에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저희도. 예. 근데 이렇게 부분 작업이라서 이렇게 할 게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은 그 작업 중에서 각자 어떤 작업이 제일 어려웠고 왜 그런지. 경험했던 얘기를 하자면은 네. 그 좀 낮았잖아요. 칠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그래갖고 저희 이렇게 몸을 구부리다가 또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몸을 딱 일으키면은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위에 석가래라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원래 그 이전에 여기 혹이 하나 있었는데 그 위에 또 붙여갖고 혹이 이중으로 생겼어요. 근데 거기서 또 까먹고 있다가 혹이 3중으로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보기에는 그렇게 별로 안 커 보이는데 굉장히 크신 것 같이 말씀을. 저희 후배거든요, 이 두 친구가요. 네. 근데 이들 중에는 작지만요, 저도 좀 큰 편이에요. 네. 우리 유진이는요? 저 같은 경우는 하면서 저는 계속 저희 화면에는 안 나왔는데 타초하는 작업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은 막 예쁜 색깔 칠할 때 저는 막 붓만 주면서 계속 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거 하면서 막 기침도 나고 그랬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그 작업 하나에 뭐 꼭 색칠을 안 하더라도 내가 단청에 그러니까 그런 전통 문화를 참여하고 있다는 거, 그런 거에 정말 기분이 되게 좋았고요. 조금 울컥한 것도 있었어요. 사실 왜 울컥했냐고 물어보면 할 말은 없지만 하면서 약간 감동적이라고 할까? 제가 평소 때랑은 다른 어떤 걸 한다는 것 자체에서, 그리고 전통이라는 그 자체에서 너무나도 찡한 뭔가를 느끼고 왔어요. 그게 바로 정체성이에요. 예. 정말 소중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요. 자, 각기 다 그 받은 느낌이 다른데 네. 저도 또 손 교수님에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아까 왜 화면을 보는 동안에 단청이 또 그 목조 건물을 보호하는 뭐 그런 기능도 있다고 해요. 네. 예. 뭐 교수님.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제가 약간 샘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만은 이 재료들이 천연 안료가 목조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백반을 탑니다. 악유하고 네. 접착제로서. 그래서 피막 형성을 해주죠. 여기서 보면 좀 들어도 무겁습니다만 이게 바로 돌가루거든요. 천연 돌가루예요? 암체입니다. 저희가 좀 볼까요? 예. 그런데 색깔이 어쩜 이렇게 예뻐요? 너무 고와요. 네. 전부 가루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돌가루래요. 어머.
정말 이렇게 손에 느끼는 느낌이 다르네요. 네. 이것은 경명주사라고 하는데요. 네. 한약 재료도 많이 쓰고 있고 예. 이것은 세계적으로 제일 귀한 재료입니다. 석회석에서 산화돼 가지고 나오는 건데요. 중국의 사천성에서 이게 생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가가 되기 때문에 화학 안료를 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것을 사용했으면 더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이게 백반입니다. 백반은 부식, 방부, 방충까지 작용을 하고 단청 효과가 나오는 거죠. 또 한 가지 방금 화면을 보면서 느낀 것이 학생들이 굉장히 사포질하고 고생 많이 했다 그러는데 그 처음에 갈 때는 사포질하고 물 떠오는 심부름만 하게 돼 있습니다. 채색을 잡지를 못해요. 그렇게 보면 운이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그 작업을 아무나 할수 다 없는 경험을 걸. 해봤다는 게. 네. 그리고 지금 이 안료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프로 진행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참 조상들의 지혜가 참 대단하다라는 걸 항상 그렇죠. 느낍니다. 그 지혜의 맛을 보고 돌아온 전통 체험단 사기. 아까 숙제한 거 있었잖아요. 아, 참 그거 있었죠. 그거 선생님한테 까먹었어요. 검사 받은 거. 잊어버리고 그것 좀 한번 있었는데. 봤으면 좋겠네요. 다들 가지고 왔죠? 와. 자, 그러면은 각자 그 작품에다가 어떤 의미를 그 왜 아까 단청에는 의미가 다 담겨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의미를 담아서 작품을 만들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거기서 여기 연화문인데요. 더러운 곳에서도 활짝 예쁘게 피어나는 연꽃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을 담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소로가요. 보기에는 작지만 기둥과 지붕을 이어주는 지지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붕이라는 지붕의 의미와 지금 여기는 제가 사는 사각형의 공간을 담았어요. 예. 나름대로 의미가 있네요. 그래요. 네. 저는 아까 방송 전에 보면서 지금 저 작품 제일 좋다고 느꼈어요. 저 지연이 작품일 줄 알았어요. 그럼 제일 잘하는 중국.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이쪽 부분이거든요. 예. 이게 좀 사람 얼굴 형상처럼 돼 있는데 그래, 그 도깨비 문양 같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저희 어떤 감정이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거기 절에 들어가서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이렇게 구속당한 느낌이 들고 절이니까 자유롭게 생활을 못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저희 그 힘든 심적 마음을 여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찌그린 인상처럼 보일 텐데 나름대로 이쁘지 않아요? 중구를 닮았어요. 네. 전문가로서 학생들의 작품을 좀 평을 해주신다면.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단청을 완전히 파악한 것 같습니다. 우선 보면은 어떤 학생은 그 배웠던 것을 충실히 따르면서 조금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과감하게 변화시킨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전통을 한번 가르치면은 거기서 벗어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고정관념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도 있는데 이렇게 해와라는 창작을 생명화하는 이런 분들이 가서 해보니까 전혀 다르는데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저쪽에서 주어지는 환경이 채색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나왔을 겁니다. 앞으로는 이번에 현장 체험을 했던 것을 경험 삼아서 문양도 따보고 색도 또 변화도 시켜보면서 좋은 작품 활동을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번에 이 단청 체험을 하면서 어떤 소감들이 있었는지 중구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그 전에요 보여드릴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게요 선생님께서 이제 저희 그 각자의 개성을 살려서 단청의 이미지를 표현하라고 하셨는데 그 과제 말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회의 결과 어떤 저희들이 하나 각자의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또 하나의 어떤 6개가 뭉쳐서 또 다른 이미지를 만들려고 해서 작업한 게 있거든요. 궁금해요. 그래요. 오호, 야. 오. 박수. 자, 이번 경험이요 단순한 그 일회성 그런 체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이번에 그런 좋은 경험을 좀 더 널리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전통 사절단으로서도 앞으로 많은 노력과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전통체험단 제5기가 네. 강원도 정선 땅을 밟습니다. 이야. 정선하면 어떤 게 먼저 생각이 나세요? 청순아리랑. 정선아리랑 그렇죠? 정선에 사시는 분들의 한의 소리이자 삶의 소리였던 이 정선아리랑을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토순례단원들이 네. 경험하고 돌아옵니다. 예. 그 체험 현장 다음 주에 소개해드릴게요. 기대를 해봐도 되겠네요. 물론이죠. 네. 자, 전통체험 뿌리 깊은 나무, 뿌리를 부정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라는 그 박혜선 선생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저희들은 이만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